말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워왔기 때문에 저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던 20대부터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되게 크게 배운 게 있어요. 제 인생에 정말 딱 이거 하나만 배웠어도 나는 진짜 잘 살았다라고 한 거 한 가지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든 것에 다 노력을 쏟아도 선택이 잘못되면 아무리 많이 노력을 했어도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라는 거를 20대에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저의 노력보다 선택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려고 했고, 선택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고, 이걸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더 상상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뉴스킨을 또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되게 즐겁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못 오게 된 분도 계실 거고, 모든 건 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장담하지만 아마 제 시간이 끝나고 제 뒤에 또 주민회사님 강의가 끝나고 1박 2일 랠리가 끝나고 내일 가실 때 내가 여기 오길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실 것으로 장담합니다.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올해 저는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36살이 됐습니다. 벌써 30대 중반이 넘어서 36살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28살에 이 일을 알았거든요. 저는 모르는 아줌마로부터 명함을 한 장 받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처럼 오신 분 계신가요? 요새는 SNS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SNS로 만나서 이렇게 사업 전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28살 때는 이렇게 명함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렇게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됐는데 28살에 저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되게 늦은 유학 준비였어요. 왜 제가 유학 준비를 했냐면 뭔가 되게 전공이 특별해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 스스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벌 수 없다라는 현실을 그때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무서웠고요. 너무 좌절했고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고 30살 되는 게 너무너무 극도로 두려웠어요. 왜냐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요, 300만 원 이상 벌 수가 없다라는 딱 현실을 보자마자 내가 돈을 모아서 시집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없을 것 같았고, 너무 많은 걱정들이 되면서 매년 생일 때마다 나이가 한 40더 먹을 때마다 굉장히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28살이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라도 갔다 와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끝이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유학 준비를 거의 끝마칠 때쯤에 저희 엄마가 너 가기 전에 용돈이라도 좀 벌고 가래요. 그래서 옷가게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옷가게 알바를 넣어줬어요, 저를. 그래서 생전 처음 해본 적이 없는 옷가게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희 가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가씨 너무 예쁜데 뉴스킨 한번 써보는 게 어때요?가 저랑 저희 스폰서님의 첫 만남이에요. 너무 놀랍죠? 또 여기서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스폰서 얘기 나오면 표정이 안 좋아지시죠? 뉴스킨에서 스폰서라고 하면 나한테 이 뉴스킨 사업을 보여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밖에서는 좀 어감이 좋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스폰서님이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게 되면서 뉴스킨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제품도 알려주셨고, 갈바닉 쓰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이 사업에 대한 얘기도 간간히 해주셨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너무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저 이런 일 진짜 관심 없는데 이런 거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에는 되게 얇은 책을 한 권씩 주고 하셨거든요. 책을 읽었을까요? 단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같이 일하는 언니는 심지어 저 아줌마 너한테 왜 이렇게 집착해? 이런 말도 되게 하셨었거든요. 내가 막 오지 말라고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자주 저희 가게 오시면서 어느 날 유독 손님이 없던 날이었어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렇게 딱 서랍장을 열었는데 그동안 주고 가신 책이 몇 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한 권 꺼내서 딱 후룩 읽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그렇게 후룩 딱 넘겼는데 거기에 이 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5년 전 내가 선택했던 거에 대한 결과고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앞으로 5년 뒤에 나를 결정짓는데요. 이게 그날따라 저한테 너무 꽂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니었어요. 되게 자주 듣던 얘기고 늘 들으면서 되게 좋은 말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날따라 뭔가 유학에 있어서 약간 두려움이 있던 저에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던 시간이었죠. 내가 지금 28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유학을 가려고 하지? 난 23살 때 뭐 했지?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올 법한 행동들과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앞으로 나의 30대를 좌지우지한다라는 딱 이 뒤에 문장이요.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유학을 가는 게 맞는 건가? 라는 물음표를 준비 과정 속에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뉴스킨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두렵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갔다가 만약에 돌아왔는데 그때도 지금보다 더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게 가는 게 옳은 걸까? 늘 이런 불안함을 매일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 명함 주신 그 스폰서님께서 가게에 오시더니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되게 좋은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너가 들어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대요. 안 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동안 만났던 시간도 있고 너무 친절하신 분이었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 얼굴 보고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한번 갈게요 라고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날이 됐죠. 어땠을까요?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근데 또 가게 오신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꼭 갈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안 갔어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2번 거절했더니요 3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이거 한 번 딱 가야 이분이 더 이상 오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곳이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업 설명을 듣는데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뉴스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본 뉴스킨은 이렇게 아줌마들이 그냥 물건을 파는 일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못하고 그냥 판매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들어보니까 되게 괜찮은 일이었고 너무 괜찮은 회사이다 못해 이런 거 내가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뉴스킨과 유학을 두고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제 28살 때까지 제 인생 계획에는요 그 모르는 아줌마는 아예 없었고요. 그 아줌마를 통해서 제가 뉴스킨을 할 거라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고 지금의 제 모습을 상상하기란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기회는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게, 헷갈리게, 어렵게. 그렇게 저는 뉴스킨을 시작을 해서 벌써 7년차 뉴스킨을 하고 있고 팀 엘리트로 이 자리에서 우리 사장님들께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 스스로 굉장히 신기한 건 어떻게 내가 그때 그 아줌마를 만났을까? 나한테 이렇게 인복이 있던 사람이었나? 그때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끌림에 의해서 여기에 왔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때 3번째까지 거절하고 오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 뭘 하고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봤거든요. 물론 되게 못 살진 않았을 거예요.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치만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뉴스킨 시작한 처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영상을 보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민 남편 호감으로 이렇게 됐지만 저한테나 그렇게 잘 맞는 거지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맨날 그냥 놀고 일어나서 차 마시고 자기 좋아하는 거 찾다가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혼자 즐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돈이 많잖아요. 너 기타 쳐야 돼. 물론 자기가 쓸 만큼은 벌어요. 저작권도 있고. 그래요? 자기가 쓸 만큼 벌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가정을 위해서 막 사실 그건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집에서 저도 잘 보살펴주고 집안일도 너무 잘 도와주고 하지만 근데 어쩔 때 가끔 너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좀 편하게 살아. 좀 내려놔. 이렇게 저 속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되게 피곤해 보인다? 그만해. 근데 저는 그만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 쭉 이제 막 혼자 이끌어가야 되는 삶을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앨범도 또 내야 되고 네, 오빠는 야 이제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속을 모를까? 나중에 혹시 그렇게 그런 것도 좀 기대하나요? 보통 이제 그 배우자들은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이 누구 언젠가 내가 힘들 때 통장을 쓱 갖다 주면서 여기 내가 모은 돈이야. 여보, 내가 10만 원씩 기대해가지고
그런 판타지가 있어요. 판타지가 있어요. 그런 판타지 없어요. 가까운 생활 있잖아요. 그런 판타지는 없어요? 없대. 아니, 뭐 돈이 적당히 많으면 그런데 저는 엄청 많잖아요. 그냥 아껴 쓰고 살면 돼요. 되게 편해요, 사실은.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 돈이 엄청 많다면 그 규모를 무슨 서장훈이처럼 몇백억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진짜 그거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먹고 그냥 잔잔말이고 식솔이 많았어가지고 어쨌든 집 있고 차 있고 뭐 쓸 만큼 돈 있고 이 정도란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막 민박 보고서 너무 저도 너무 부럽다. 저 남편, 저 여자, 저 와이프 어떻게 저렇게 서로한테 잘하냐. 돈 안 벌어도 편안하면 잘하지. 밖에 나가서 막걸리 먹다가 정말 막 상사한테 시달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서로에게 말이 이쁘게 나가겠냐고요. 지쳐가지고. 그게 또 살 빼야지. 네, 근데 저희는 물론 젊었을 때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사실은. 저 나름대로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유롭게 서로를 마주보면서 좋은 예쁜 말하면 살 수 있는 거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막 남편을 책망하고 오빠는 왜 나한테 저렇게 안 해줘? 왜 저렇게 나를 안 도와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지 말고 자기 남편은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회사 가서 그거를 생각하시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제가 그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요. 되게 때마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뉴스킨을 했던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효리처럼 살고 싶었어요. 특별하게 되고 싶거나 꿈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뭔가 나의 그 20대부터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해서 언제가 끝일지 모르겠지만 한 50대, 60대까지 나의 경제활동이 딱 끝났을 때에는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효리 민박을 보면서 이효리는 아직 나이가 젊고 저렇게 사는 것이 너무 부러웠고 아 맞다 내가 뉴스킨 하니까 이렇게 살고 싶었었던 거였지 라는 거였거든요. 결국 뭐였냐면 제가 이사를 한 이유는 돈 때문에 불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돈이 많아야지만 행복하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이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 소비자분들 중에는 진짜 부자 언니도 있고요. 그냥 평범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뭘 봤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너무너무 사랑받고 사는 여자는 돈이 많으신 분들보다 얼굴이 예쁘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이 돈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이론은 있어요. 근데 저는 IMF를 겪었거든요. 제가 84년생이에요. 왜요? 초등학교 6학년 때 IMF가 왔어요. 아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IMF 영화가 나왔죠. 그걸 보러 왔는데 되게 가슴이 먹먹하고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의 막빠졌던 것 같아요. IMF가 터지면서 중학교로 올라갔고 저는 다행스럽게 너무 감사하게도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사립중학교를 다니면서요. 괜찮다는 부모님들의 자녀분들도 되게 많았지만 이혼 가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요. 그때 저희 아빠의 사업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우리 아빠가 잘못한 게 없고 아빠는 정말 똑똑한 분이었고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이었고 굉장히 사업을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유로 아빠 사업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고등학교 때 알았고요. 그렇게 일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전공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의 바람이 뭐였냐면 빨리 20살이 돼서 나도 돈 벌고 싶다였어요. 얼른 성인이 돼서 나도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빨리 하고 싶다. 이게 저와 함께 IMF를 겪었던 친구들이 비슷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인이 돼서 뭔가 돈을 벌 때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30살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28이 됐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거고요. 물론 저 프로그램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한참 뒤에 방영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삶을 꿈꿔요. 그렇지만 제 주변에 저렇게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렇게 살지 못하시고요. 저희 친척 중에 저렇게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요. 그냥 로망이에요. 저걸 이뤄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저게 꿈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게 이 사업을 바라보고 싶었고 돈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본 거였거든요. 이걸 전공으로 배우지도 않았고요. 판매라는 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누군가 같이 많이 몰려서 사람과 교류를 하며 할 수 있는 성격도 너무 아닌 제가 단지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 때문에 시작한 이런 초대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현실적인 점검들을 객관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점검이었냐면 초, 중, 고, 대학도 다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사립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강남에 있는 파락동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얼마나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세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비싼 과외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좋은 환경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부족하다 싶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요, 유학도 가고 대학원도 다 가요. 박사과정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정말 럭키한 삶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리고 나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비교해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들어가는 곳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집안에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학벌을 가졌던 친구들이 자기가 원했던 공부를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다른 직업을 찾습니다. 아무도 뉴스킨을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네트워크마케팅 과를 나오신 분도 없어요. 아마 부전공으로는 조금 배운 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가서 책은 한 번씩 봤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낯선 것 뿐이에요. 맞죠? 인생에 5가지 타입이 있대요. 이렇게 5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건 여기 와서 배운 거고요. 제가 생각한 인생의 5가지 타입은 원래 엄마 아빠가 부자여서 어렸을 때부터 편안하게 사네. 그리고 그냥 극도로 나같이 알바하면서 평범하네. 그리고 너무 게을러서 그냥 죽도 밥도 아니네. 또는 갑자기 막 뭔가 되게 머리가 좋았던 애여서 뭘 잘 선택했더니 자수성가한 친구 뭐 요 정도의 삶으로 나눴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타입 1, 2, 3, 4, 5 이렇게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였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타입 1의 삶은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삶이에요. 대부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요.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전문직 종사자들이죠. 의사, 변호사, 변리사,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돈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말하는 부자예요. 저 사람 돈 되게 많이 버는데 쟤 되게 잘 사는 애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소위. 그리고 그들은 늘 바빠요. 이 돈을 쓸 시간조차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1번의 삶을 꿈꿔요. 그리고 2번의 타입은요, 돈은 없고 시간은 많아요. 요새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왜냐? 청년 실업이 사상 최대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저도 28살 때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30대를 맞이했었기 때문에. 저들은 나보다 학벌도 좋은데 얼마나 더 불안할까? 자기 미래가 얼마나 더 막막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3번째 타입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야? 봤더니 저예요. 이 사업하기 전에 저예요. 매일 돈을 버느라고 쉬는 날 없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도 제대로 못한 채 출근을 하고 했던 저인데 어느 날 놀러 가려고 봤더니 친구들하고 시간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놀러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 중요한 건 매달 카드값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맨날 돈을 벌려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항상 카드값에 시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4번 타입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요. 너무 좋죠. 근데 나이가 이미 너무 많이 들었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 1번 타입으로 살다가 4번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벌어놓은 돈을 채 즐기고 쓰지도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죠. 타입 5의 삶은요, 4번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면 젊었을 때부터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아서요, 친구도 많고 늘 기부하는 삶을 살고 행복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5가지의 타입의 삶이 있대요. 5번은 본 적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그리고 눈 비비고 찾아보면 1번은 가끔 있고요. 거의 대부분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5번 타입의 삶은 제가 넘볼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인생에는 이렇게 5가지 타입의 삶이 있고 내가 어떤 삶으로 살고 싶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당연히 5번 아니야? 그치만 우리가 저렇게 살 수 없으니 1번 타입이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4번으로 가면 정말 잘 산 인생이지 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5번 타입의 삶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으면 배워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일 핵심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살고 싶은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한 비즈니스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형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 사회 보신 최혜원 사장님은 저랑 13년지기 제일 친한 언니예요. 저 언니와 같이 하기 위해서 1년 반을 저분을 리크루트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면 타입 5의 삶을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욕구가 있으면 이 비즈니스는 그분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고요. 그런 욕구가 없으면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입 5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인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전 세계 경제학 박사들이요, 세상에 있는 부자들을 다 모아서 본 거예요.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돈이 많고 저런 사람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했더니 얼마나 직업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직업도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 수많은 직업이 이 4분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대요. 그리고 전 세계 95%의 사람이 E하고 S분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밖에 안 되는 사람이 B하고 I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곳에 가장 많이 돈이 풀려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나눠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배신스럽게 전 세계 95%의 돈이요, 겨우 5%밖에 없는 이 B하고 I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풀리고 나머지 쥐꼬리만큼인 5%의 돈이 결국 E하고 S분면에 95%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5%밖에 안 되는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몇 번을 읽었어요, 그 책을. 그리고 이렇게 쓰인 책이 경제학 책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어디서 열심히 일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 일하느냐가 결국은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제가 처음에 그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택이 잘못되면 무의미한 거야 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쪽에서 일할 수 있을까? 직업을 봤더니 E하고 S분면은요, E는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급여 생활자, 인플로이라고 하죠. 어디선가 월급을 받는 형태. 그리고 S는 자영업자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 여기에 95%의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안타깝게 5%에 되는 돈을 가지고 다 나눠 쓰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5%의 돈으로 파일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번다고 보니까요, 사업가나 투자가가 그 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을 생각해보고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보고 저를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우리 모두가 저쪽 분면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잘 사는 집 부모들은 이쪽 분면에 있더라고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왜 학교 다닐 때 이걸 가르쳐주지 않죠? 약간 억울했어요. 이걸 진짜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취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사업하는 걸 많이 배웠을 텐데. 왜냐? 투자는 애초부터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비사분면에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뉴스킨 영업, 뉴스킨 장사가 아니에요. 뉴스킨 비즈니스입니다. 뉴스킨은 뒤에 사업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S분면이 아닌 B사분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95%의 돈을요, 5%의 사람들과 나눠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평범한 사람이 자본금을 갖지 않고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제학 책에 그렇게 꼼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봤자 이쪽 분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B나 I에서 살 수 있는 삶은 살 수 없다. 결론은 그거 하나입니다. 이걸 보고요, 다른 책들도 보기 시작했어요. 한 책만 보고선 헷갈리잖아요. 진짜 내가 이 아줌마가 나한테 보여준 이 뉴스킨이라는 일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왜 내 주변에 그럼 이걸 하는 사람이 없지? 왜 내 주변엔 이걸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써있더라고요. 물론 아주 잘 검증된 괜찮은 좋은 회사를 찾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해요. 결론은. 저는 우리가 요리를 하나 할 때도요. 잘 모르는 음식을 하나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감으로 막 이것저것 넣나요? 레시피를 보고 책을 뒤져보고요. 그대로 따라하죠. 하물며 나한테 새로운 직업을 찾고요. 뭔가 해보려고 돈을 버는 행위를 할 때 당연히 이 정도의 책들은 두세 권쯤은 읽고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안전하게 뉴스킨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뉴스킨이 책에 나온 기준에 맞는 회사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돌아가시고 나면요. 아마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폰서장님이 책을 몇 권 권해주실 거예요. 그 책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거기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입 5의 삶을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부자가 된다는 거, 성공한다는 거 뭔지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효리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걸 성공한 삶이라고 한대요. 그럼 저는 역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더 솔직히 얘기하면 타입 1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도 저는 이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 시간이 너무 없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타입 4번의 삶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감사하게 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업은요. 젊었을 적부터 타입 5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저는 노후 준비를 하려고 이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나중에 40, 50이 돼서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옳은 선택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건 없었어요. 아 이거 하면 망해, 이거 하면 어떻게 돼, 빚을 져, 이거 해가지고 사람 다 끊겼대. 이거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안했던 게 있어요. 뭘까요? 아마 말 못하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이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블루다이몬드 티메리트까지 갔는데 나 이 사업 괜히 했다라 생각하면 어떡하지? 안 해본 거고 모르는 분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붙잡고 물어봐도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사업에 대한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서 또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년 해서 티멜리트가 됐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요? 요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망하는 회사 진짜 많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그쵸?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1번은 너무 쉽게 해결이 됐어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이제 저희 스폰서님께 전달을 받고요. 선택을 딱 해야 되는 그 기호에 문자를 이만큼 써서 보냈어요. 언니, 제가 너무 불안해서 저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만약에 언니 딸이어도 뉴스킨 시켰을 거예요? 이런 문자를 엄청 길게 썼어요. 제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도 기독교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 들먹였어요. 언니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말 언니 딸이었어도 저처럼 뉴스킨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내 딸도 한다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왔을 때요. 오늘 환영사를 해주신 조기철 사장님 2천만 장 사장님이세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자녀분이 뉴스킨을 하고 계세요. 여기 어디 있을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100만 장 사장님들 자녀분이 지금 어느덧 성인이 돼서 대거 투입되고 있죠. 어느 날은 제가 지방에 신랑과 함께 강의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끝나고 지방에 계신 리더 사장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뉴스킨을 진짜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말을 너무 안 듣고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뉴스킨을 할 수 있겠냐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서울 갈 일이 있으면 시간 내서 혹시 밥을 한번 같이 먹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나의 자식이 뉴스킨을 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걸로 저는 1번이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라고 권할 수 있는 직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그쵸? 두 번째로, 내 노력이 헛되지 않은 회사인가? 나는 진짜 여기 들어오면 또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나의 노력을 빛나게 해줄까?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다른 회사처럼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은요, 자료로 해결을 했습니다. 독특한 회사였어요. 오로보다 굿, 나노보다 배드.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건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 한 줄의 문장으로 시작을 한 회사예요. 뉴스킨은 미국 회사고요. 1984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장품으로 시작을 한 회사가 저같이 그냥 일반 사람한테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건 단 한 개도 넣지 않을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오늘날 어때요? 더 당연해야 하는 치약, 가습기, 생리대 사건 너무나 말이 안 되죠. 이런 현실들 속에 이 뉴스킨이 더 빛날 수 있던 이유예요. 근데 이 회사는 35년 전부터 이런 뭔가 결벽증 같은 굉장한 청렴 결백한 이런 신념과 가치관을 갖고서 이 회사를 운영해왔고 35년 동안 54개국에서 단 한 번도 소송건이 걸려본 적이 없어요. 멋지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잘 듣고 계신 거 맞아요? 저 연습 되게 오래 했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회사가요,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냐 했더니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뉴욕 증시에 알고 계신 분들은 어머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몰랐던 사람은 저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8개 정도밖에 오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 뉴욕 증시에 올랐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는 더 이상 알아볼 게 없이 모든 게 검증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뉴욕 증시에서 한 해를 마감할 때 패종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 패종식을 올릴 수 있는 회사를 선별할 때요, 그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실적이 좋았고 성장을 한 회사가 그 종을 올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 기업이 평생 동안 한 번만 그 회종을 올려도 굉장한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뉴스킨이 무려 작년까지 총 5번의 종을 올렸습니다. 일단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뉴욕 증시 배종식에서 종을 올렸습니다. 뉴스킨만의 독점 기술인 에이지랑 브랜드 10주년을 기념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지 시각으로 8월 30일 동부 시간 4시에 배종식회를 올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그날의 장마감을 알리는 배종식에 서는 게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유명한데요. 많은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지만 배종을 했던 회사는 극히 적습니다. 뉴스킨은 이미 2003년부터 총 4회의 배종식에 초대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5회의 배종식을 올렸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의 마음을 가장 안전하게 해줬던 자료인데요. DMB라고 하는 더네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각 나라의 기업을 평가하는 곳이에요. 등급을 매깁니다. 점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줄 수 있는 점수 중에 가장 최고 점수는 5A1이라고 하는 등급이에요. 이 등급을 받으면 무담보로 무제한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최고 등급을 가진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요. 코카콜라, GE,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뉴스킨이 5A1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라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 사업을 그만두는, 제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이 회사는 안전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제가 걱정한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된 거겠죠.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안다, 알고 있다, 안다라는 거의 범위, 폭. 저는 전지현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연예인 전지현도 있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탤런트 전지현, 영화배우 전지현을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면 전지현이 이번에 둘째를 낳는데 딸인지 아들인지 아세요? 그쵸? 전지현 키가 몇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전지현이 자주 가는 카페 이름 아세요? 어디 사는지는 아시나요? 좋아하는 음식, 남편의 이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전지현을 안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아는 전지현의 매니저도 전지현을 안다고 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뉴스킨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쯤은 들어봤고 그 미스트 나 한번 써봤는데 거기 그거 좋던데? 거기 화장품 좋던데? 내 친구가 하다가 그거 그만뒀던데? 나 뉴스킨 되게 잘 알아. 이러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정도의 회사인지 알고 계셨어요? 오늘 여기 오신 것만으로 이것만 알고 간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쩌면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입문할 때 그 진입의 장벽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이 회사가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보는 것이었으면 나는 이 회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진 이 뉴스킨이.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이 뉴스킨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고 이렇게 괜찮고 이렇게 좋은 이력을 가진 회사였구나. 그렇게 뉴스킨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궁금하시죠? 이렇게 좋은 회사고 돈을 많이 벌고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너무나 많은 일을 해요. 자, 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세무, 회계, 법무, 회원관리, 소비자보호, 시장개척 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 택배도 보내줘요. 어떤 분은 방판인 줄 아셔가지고 그거 내가 물건에다가 언제 택배 절대 아니에요. 내 소비자가 내 뉴스킨을 쓰고 싶어하면요, 회사랑 소비자를 회원가입으로 연결을 시켜서 회사에서 직접 택배까지 다 보내줍니다. 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뭘 안 하냐?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를 하지 않는 회사예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 1원의 광고비도 들지 않겠죠? 광고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제품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제품력만으로 승부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광고를 도대체 누가 하냐?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이에요. 내가 보고 영화 보고 재밌으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이 영화 너무 재밌어 봐봐. 어느 맛집에 갔는데 너무 맛있으면 여기 너무 맛있어 우리 같이 가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제품을 써서 너무 좋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광고가 될 거라는 걸 제품력으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뉴스킨을 쓰는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쓰게 될 경우에 제품을 전달할 수도 있고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공짜로 주어져요. 공짜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회원으로서 제품이 좋으면 제품만 써도 되고요. 이 제품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나 한번 이거 유통해볼까? 대리점이 되셔도 되고요. 이런 대리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영자가 되셔도 돼요. 선택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데아를 낸 이유는 제가 이데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데아 카페라떼 드셔보셨어요? 저 이데아 카페라떼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잔 이데아 카페라떼를 먹어요. 거기 우리 선능점 장사 엄청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제가 이제 광고했잖아요. 저는 이데아 카페라떼를 매일 먹는 소비자인데요. 저한테도 혜택이 있어요. 어떤 혜택이냐? 10번 가면 한 잔 공짜로 줘요. 12번이요? 그래요? 12번. 그리고 저한테 매일 커피를 파는 이 가게를 우리는 대리점이라고 해요. 이 대리점은 제가 매일 먹는 4,500원의 커피값으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 이데아의 주인이 있죠. 경영자. 전국에 있는 이데아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서요. 커피를 팔지 않아도 각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의 몇 프로테이지를 로열티로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커피라는 아이템은 같지만 형태가 지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입해 볼게요. 뉴스킨을 쓰는 소비자예요. 뉴스킨을 쓰는 소비자인데 이 뉴스킨 사업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리점으로 이 뉴스킨을 한번 유통해봐야겠다, 돈을 벌어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뉴스킨에서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한테 뉴스킨을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만들어지면 대리점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딱 마음을 먹은 순간 의도적으로 나한테 단골 손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저한테 뉴스킨을 쓰는 사람 30명이 생기면요, 저는 대리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대리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역할이 경영자예요. 마치 아까 이데아의 그 경영자가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내서 각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소비자
소비자들이 먹는 한 달 매출로 로얄티를 가져가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뉴스킨의 경영자예요. 이 경영자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로 시작해서 이 사업을 선택한 순간 저한테 뉴스킨을 쓰는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디야 가게 차리고 커피 먹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래서 저한테 뉴스킨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나랑 같이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난 경영을 해야 하니까. 이디야가요. 선능점 하나만 있으면 경영자는 그냥 그 선능점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그치만 이디야의 매장이 전국에 뿌려지는 순간 이 경영자는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뉴스킨에서 나한테 쓰는 소비자들만 만들게 되면요. 나는 대리점으로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나랑 같이 이 사업 해보지 않을래? 뉴스킨 소비자를 한 30명 정도만 만들면 내가 대리점으로서 돈을 벌 수 있고 경영을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뉴스킨 할 사람들을 같이 만들어서 우리 그룹을 만들어서 네트를 확장시켜보자. 결국 이게 사업 설명의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저처럼 뉴스킨 대리점이 많이 깔리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뉴스킨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이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신 조기철 회장님은 이렇게 대리점을 운영하는 걸로 2천만 점자가 되신 거예요. 뉴스킨 사업이 조금 간단하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려면 제가 지금 이디야의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매일 그거를 먹으러 가는 것처럼 이 제품이 진짜 좋아야 제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이 제품을 계속 쓰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제품이 진짜 좋아야 되잖아요. 그 제품력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신다면 쓰실래요? 쓰실 거예요? 되게 좋은 분들이세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외국인이잖아요. 아무 사진 갖다 붙여놓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이거 보고 믿지 않았어요. 저런 사진 얼마나 많은데 피부과에 가도 널려있는 게 다 저런 사진인데 내 친구한테 이거 보여주면 지연아 너 진짜 왜 그래?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에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 외국인이랑 똑같이 갈바닉이라고 하는 홈스파 기기를 저도 집에서 매일 한 거예요. 29살 때 저의 모습입니다. 잘 보이나? 이게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서 화질이 깨지더라고요. 29살 때는 뭐 주름도 없고 뭐 기미 잡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갈바닉을 해도 그냥 늘 예쁘니까 늘 똑같은 얼굴인 거예요. 자, 나는 임상이 안 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친구가 저에게 와서 살며시 사진 한 장 줬어요. 지연아 너 원래 이랬어. 24살 때예요. 전 저때 제가 진짜 예쁜 줄 알고 살았거든요. 24살? 29살 때예요. 그리고 24살 때는 삶에서 가장 날씬할 때였어요. 그리고 29살 때예요. 30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31살, 32살, 33살. 그리고 지금 36이에요. 물론 사진의 기술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저것 포샵도 하고 그치만 이랬다니까요. 뉴스킨의 제품력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피부가 나빠본 적은 없어요. 유전인 것도 있고 그리고 뉴스킨을 썼기 때문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뻐진 건 인정한다. 정말 그럴 수 있어. 정말 니네 제품 좋아. 근데 나 같은 얼굴도 되냐고. 여드름 피부요.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왜? 이런 임상이 있었거든요. 저의 형도예요. 윤나라 사장님이세요. 뉴스킨을 하기 전에 이런 피부였어요. 뉴스킨 시작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죠. 지금은 굉장히 피부가 좋습니다. 여드름이 났던 사람이 맞아라고 할 만큼 피부가 좋아요. 그리고 보여드릴 사진은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 미모가 한미모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한미모는 하는데 너무 피부가 안 좋았어요. 우리 집사람 피부가 왜 이러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나?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이 정도 제품력이라고 하면 단골 손님 30명 만드는 거 어려울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반드시 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6, 7명만 전달을 해도요. 그들이 쓰고 좋은 그들의 주변 사람들한테 당연히 소개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이론을 믿었고요. 이 회사를 믿었고 이 제품을 믿었어요. 그리고 28살에 시작해서 열심히 소비자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 소비자를 만든과 동시에 나랑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전국에 우리의 소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들어가서 제 시널러지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지금까지 만든 소비자가 몇 명인가 하고 쭉 봤더니 3,000명이 넘더라고요. 괜찮지 않나요? 저라는 사람 하나가 뉴스킨을
뉴스킨을 시작해서 우리 전국에 저로 인해서 뉴스킨을 쓰게 된 사람이 3,000명이 되면서 저는 자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타입5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놓인 거죠. 제가 뉴스킨 사업을 남편과 함께 합니다. 저희 둘의 직업은 뉴스킨이 다예요. 뉴스킨 말고는 일이 없습니다. 팀엘리트가 되고요.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프레지던셜 앰버서더, 아직도 조금 어색하지만 팀엘리트가 되고 한 번도 돈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그게 제 친구와 저의 가장 다른 삶이에요. 그리고요, 결혼할 때 고민을 했어요. 우리 둘의 능력으로 한번 결혼해볼까? 왜냐면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으면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놓으신 노후가 절반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킨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니 조금은 힘들겠지만 우리 둘이 결혼해볼까? 라고 해서 저희는 부모님께, 양가 부모님께 100원도 받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어려웠어요. 결혼식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이 박수 받을 일인가요? 개인적인 일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결혼식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이렇게 집 사는 게 어렵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연봉 5천이면 굉장히 성공했다고 막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걔 회사 되게 좋은 데 들어갔어 막 이러잖아요. 결혼할 때 깨달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연봉 5천이면 한 달에 한 400 정도 버는 거예요. 그쵸? 400만 원을 벌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내내 모아야 5천만 원인 거예요. 그 5천만 원을 10년 모아야 5억인데요. 5억으로 서울 건너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좀 새삼 느꼈죠. 아,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우리 뉴스킨 하길 너무 잘했다. 그리고 결혼하고서 1년 뒤에 사당동에 작은 빌라를 구입했어요. 그렇게 저희 스스로 결혼을 하고 같이 꾸며나가고 집을 사고 내년 2020년도에 아파트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고 저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부와 같이 이 사업을 합니다. 저희 형부는 중학교 체육교사였어요. 저희 옆에 있는 사람이 언니거든요. 언니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진짜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늘 정규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을 안 해도 저는 늘 문제아였어요, 집에서. 뭘 잘못을 해야 좀 안 억울할 텐데 그냥 저는 말썽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외고를 나오고 사대를 나오고 임용고시 한 번에 그냥 바로 패스를 하면서 25살에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된 케이스예요. 굉장히 그냥 상승선만 탔죠. 워낙 제가 뉴스킨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집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쟤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어 이러는 거예요. 나? 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 제발 내 카카오 스토리에 와서 스티커 좀 붙이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좋아요, 싫어요 이거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는데? 이랬거든요. 내가 수업하는 도중에 수업 없는 선생님이 내 카스 들어왔다가 스티커 보고 들어갔는데 내 동생이 뉴스킨 한다는 거 알면 나 쪽팔려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어때요? 욕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갑자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진짜 심하게 싸웠거든요. 막 욕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근데 마음으로 다짐을 했죠. 내가 돈 벌면 너한테는 10원도 쓰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런 언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는 이건 너무 유명한 일화예요. 너무 많이 반대를 하셔서 29살 때까지 저를 때리셨어요, 엄마가. 나가려고 하면 등짝을 때리고 집에만 오면 옷걸이로 때리고 맨날 뉴스킨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가 사업을 알아보러 오겠다고 하고서 3번을 성능 사무실에 오셨어요. 성능 그 강의장에. 저희 아빠가 그 옛날 분 치고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법대도 나오셨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셨고 사업도 되게 크게 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아빠가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제가 아까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저한테 전화 와서 사랑하는 우리 딸, 요즘에 회장님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회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막 이러시면서 우리 회장님 덕분에 제가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막 이러시거든요. 매일 전화해서 늘 찬송가를 불러주셨고 늘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고 심지어 제 결혼식 때는 찬송가를 4절까지 부르신 저희 아빠. 끝이 나지.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언니와 저에게 살면서 한 번도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선능이 오셔서 첫날 사업 설명 들었어요. 너무 좋은 사업 설명 들으신 것 같아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가시면서 지원아 니네 회사 아빠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다. 정말 완벽한 회사래요. 흠잡을 게 없대요. 두 번째 오셨을 때는 파마넥스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예전에는 백사무 앞에 이렇게 파마넥스 책 두꺼운 걸 팔았거든요. 그거를 사갖고 가셔서 밤새 정독을 하신 거예요. 이 식품이 어떤가? 화장품은 아빠는 잘 모르시니까. 식품을 보더니 다음날 아침에 쾌한 눈으로 지원아 니네 오메가는 전 세계 최고인 것 같대요. 너무 좋대요 오메가가. 이거 아빠도 먹어야 될 것 같대요. 그리고 세 번째 오셔서는요.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은데 너는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는 이걸 해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아빠가 안 돼요. 그리고 그날 아빠의 그 다음 말이 저를 너무 흔들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지원아 아빠는 회사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대요. 너도 알 거래요. 아빠가 너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근데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빠가 딱 한 번 평생에 너를 말리고 싶은 게 이거래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아빠보다 인생도 훨씬 짧게 살았고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고민 끝에 다음날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내가 어제 밤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 엄마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거고 나는 20살 때 이후로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아빠는 나한테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해줄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 안 했어. 근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되고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나 그렇게 되는 건 원치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해보고 싶고 앞으로 저의 삶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안책을 저에게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대답은 그래 그러면 1년만 해라. 1년만 해보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때에는 우린 괜찮으니 우리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턴해라 라는 게 마지막 당부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 통해요. 엄마는 그런 말도. 그냥 엄마는 무조건 때려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피해서 정말 진짜 1년을 얼마나 지옥같이 누스캔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언니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뭐한 사람이야 했더니 같은 학교 선생님이래요. 체육 선생님이래요. 너 되게 굶어 죽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언니 때문에 교사 월급을 알아요. 진짜 별로 안 돼요. 그나마 고등학교 때 고3 담임을 맡으면서 자율학습까지 다 하고 수능 감독하고 이래야 300이 좀 넘어요. 그렇지 않고서 300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언니가 벌써 16년차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언니의 연봉이 제 다이아몬드 때보다도 못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내가 언니한테 처음으로 뉴스킨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행복하고 싶으면 둘 중 한 명은 뉴스킨 해야 돼. 왜냐면 지금 내가 이만큼 벌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버는 돈도 보여줬고요.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놀란 거예요. 배신감을 느낀 거죠. 왜냐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훨씬 잘했고요. 자기가 훨씬 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는데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사무실에 왔어요. 우리 둘 중에 우리가 결혼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먼저 해 이렇게. 그래서 윤나라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뭔지 모르 이거 아메이 같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왔어요. 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그때가 겨울방학 때였거든요.
겨울방학 이렇게 3개월을 쭉 알아보더니 다음에 학교를 그만두고 뉴스킨을 전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저랑 사업을 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고요. 지금은 굉장히 멋있는 다이아몬드 사업가가 됐죠. 이렇게 저희 가족이 함께 뉴스킨을 합니다. 과정은 너무 힘들었고요. 또 모두가 반대했지만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피인정을 받을 때 저희 엄마, 아빠, 언니가 다 와서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요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너는 원래부터 될 수 있는 애였다라고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우리 딸이에요 막 이러시면서요. 그때 엄마를 보고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언니가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왜? 엄마 지영이 얼마나 때렸어? 그랬더니 너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뉴스킨을 굉장히 어렵게 하신 분이 있어요. 직업이 군인이었어서 엄마의 반대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군인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엄마한테 쭉 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엄마랑 엄마를 만나게 해줘. 엄마가 선택해서 얘기해줄게. 그래서 저희 엄마가 나왔어요 그날. 근데 제 파트너님네 엄마가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가시면서 또 불러. 엄마가 언제든 올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때 생각했죠. 아, 부모님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이 사업을 할 때요. 또 이런 일도 있죠. 제가 하도 아빠가 반대하고 엄마가 저러고 친구들이 다 뉴스킨 한다고 뭐라고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뉴스킨 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딱 한 명만 하래요. 그거 해도 괜찮대요. 누구였냐? 모르는 아줌마. 저한테 명함 주신 분. 제 스폰서님만 저한테 뉴스킨 하라고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제가 하는 거였죠. 제가 만약에 그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괜찮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 선택이 무시된 채 그들의 선택으로 선택이 됐다라고 한다면 물론 막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거가 정확한 사실이겠죠. 이렇게 뉴스킨을 해서요. 지금은 저희 엄마가 그래요. 친구분들께 너 딸 요새 뭐해? 뉴스킨 하라 그래. 그러면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저희 엄마의 사업 설명이에요. 네 딸도 빨리 하라 그래. 저희 형부가 뉴스킨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그래! 라고 말하시는 게 저희 엄마예요. 잘 됐다. 빨리 나랑 우리 큰 사위 뉴스킨 하라 그래. 저 하나 때문에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뉴스킨 인식이 다 바뀐 거예요. 인식이란 이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 사업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실 때에는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단 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좀 재차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저한테는 굉장한 기회였어요. 자본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자본금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해서 손해분기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플러스로 돼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렇게 되기도 전에 그만둬야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로로 시작해서 플러스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와 같았어요. 운전 처음에 할 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른 아줌마들도 다른 아저씨들도 다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만 해서 습득이 되면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은 거.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에겐 기회였거든요. 기회를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은 절대로 귀를 닫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뉴스킨 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결혼을 안 했을 때요.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왜 결혼 안 하니에요? 결혼이요? 그거 꼭 해야 돼요?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막 의자에 앉히시더니 사장님, 뉴스킨 사업 행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생겨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아이가 함께 같이 뉴스킨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 줄 아니에요?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래요. 정말 결혼은 행복한 거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진짜 결혼을 해야겠네요. 이랬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며칠 뒤에 어떤 사장님이 또 사장님은 웬만하면 혼자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능력도 좋은데 뭐하러 결혼을 해? 할 거면 나중에 놀고 다 놀고 나이 들어서 하래요. 그리고 사실 그때도 그냥 남자친구로 남기래요.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대요.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처음에 저한테 말하신 분은요. 결혼해서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꾸리신 분이었고요. 두 번째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이혼을 하신 사장님이셨어요. 어때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고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공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사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듣고 나서는 진짜 이거 최고다. 야 이거 왜 안 해? 이거 다 하면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친구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야 내 친구가 그거 하다 그만뒀어. 야 그거 하면 이렇게 돼. 아 그래? 나 큰일 날 뻔했네.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할 때도요. 잘된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하다 접은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접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쵸?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PPT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글이에요. 처음엔 그들은 너에게 왜 하냐고 물어보겠지만 훗날 그들은 너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것이다. 저는 뉴스키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저에게 반대했고요. 모두가 너는 안 될 거라고 했고 저 스스로도 저를 잘 믿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저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인생 같은 사업이고요. 저와 남편의 40살이 너무나 기대돼요. 40까지 4년 남았잖아요. 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4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타입5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